중국 반응 산 군사력이 어떻게 세계 5위냐고. 그들의 경제와 군사 장비를 보라. 인도 영문 경제지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를 인용해 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GFP의 연례 조사에서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 평가지수 0.5313으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이다.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 0.0699, 이었고 러시아 0.0702, 중국 0.0706, 인도 0.1023가 뒤를 이었다. 6. 7위는 영국 0.1443, 일본 0.2601이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다. 이 한국 북한 군사력 육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 미사일 비교 전쟁 시 승자.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특수부대, 사이버전 등에서 전반적으로 북한보다 우세하며 현대화된 전력과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강력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전쟁 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통해 양측의 군사력 비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약 120만 명의 현역과 7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해 수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력 전력의 노후화와 보급의 제한으로 실질적인 기동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약 60만 명의 현역과 31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며 현대화된 장비, K1,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우수한 훈련을 통해 고도의 기동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상대로 지형적 우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고정밀 포병 전력과 공군의 화력 지원으로 북한의 전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고속기동과 공중지원을 통해 북한의 후방 지원부대를 차단하고 주요 기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군은 800여 척의 소형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주로 근거리 방어 및 특수 침투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노후화와 작은 규모로 인해 대규모 해상작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과잠수함,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 등을 포함한 160여 척의 현대화된 함정을 통해 장거리 작전과 해양 봉쇄가 가능합니다. 전쟁 시에는 북한의 해상 통로를 차단하고 독도함, 마라도함 등의 대형 상륙함을 통해 북한의 해안 지역에 상륙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후방 교란과 보급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은 400여 대의 구형 전투기, 미그-21,
미그-29 등 제한적인 항공 지원 능력을 보유해 현대 공중전에서 제한적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KF-16, F-15K 등 약 400여 대의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여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한국은 북한의 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 전력에 대한 항공 지원을 강화하여 전선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 주요 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F-35A와 현무 시리즈 미사일로 주요 전략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해 북한의 전력 중심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약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통해 침투, 후방 교란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정밀화된 방어 체계와 대응 부대에 의해 빠르게 제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여단, 유디트세 등 약 10만 명의 특수부대를 통해 북한 주요 요충지에 침투하여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하고 전략적 목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은 북한의 주요 통신시설, 지휘센터 등에 빠르게 침투하여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해킹 능력과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요 전산망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반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 시 한국은 북한의 주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반격 작전을 통해 정보 수집과 혼란 조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군사작전에서 정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ICBM인 화성-15형, 화성-17형과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셀비엠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국과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해성 순항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핵심 타격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군사 지휘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은 북한의 핵심 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북한은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ICBM이나 셀비엠에 탑재하여 한국, 일본, 미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확장 억제,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쟁 시 한국과 미국은 정보 공유 및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핵탄두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초기 단계에서 공군과 해군의 우세를 바탕으로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공권 확보 후에는 북한 공군과 지상군 주요 시설을 집중 타격하여 북한군의 초동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특수부대와 정밀 타격 능력을 통해 북한의 지휘 및 통신 체계를 초기에 마비시키고 사이버전을 통해 북한군의 정보 수집 능력과 전략적 판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체계적인 반격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의 해상 이동 경로를 봉쇄하고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이용한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의 후방 주요 거점을 공격하여 교란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보급과 전선 지원을 어렵게 하고 전방 지역에 북한군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F-35A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을 초기에 파괴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북한의 핵심 방어 거점과 전략적 목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력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확장 억제, 해구산, 군사적 지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한국군은 이를 통해 전술적, 전략적 지원을 받게 되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군사력에서 현대화된 장비와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 정밀 타격 및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북한보다 우세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특수부대와 사이버전을 통해 북한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며 전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여 전쟁 시 복잡성을 더할 수 있으며 한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억제하고 대응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평양 무인기 사건 진위는 유엔사 손해, 결과 발표 미지수.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유엔사는 지난 10월 평양 상공 내 드론이 출현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인지한 후 관련 내용을 정전협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조사가 완료된 후 작전의 보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 사령관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조사 초반 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을 내고 10월 3, 9, 7, 0일에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국방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29일 무인기의 비행계획 이력 등을 공개하며 침투 무인기가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은 처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으나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의 전략적 모호성을 줄곧 유지했다. 다만 이번 유엔사의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우리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추후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측으로부터 빌미를 잡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다.